제가 취재한 결과 이게 최대 8천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오신 확정 그 부지는 어디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물량이 파악된 것은 어떤 브랜드들이 또 근데 네. 택지를 매입한 회사들이 대부분 중견 브랜드 아파트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1주택자, 유주택자도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무주택자한테만 공급됐던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랑 다르게 안녕하세요. 브릿지 JYP 박진영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그 민간 사전 청약과 관련한 단독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긴급히 스튜디오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연내 민간 사전 청약 그 물량을 일부 확대하고 또 확정 부지 그리고 변화된 청약 조건 등을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달 말까지 절대로 함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이소은 기자가 불꽃 취재를 통해서 알아내 왔다고 합니다. 이소은 머니투데이 기자를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연내 민간 사전 청약 관련 계획이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인가요? 네. 그 국토교통부가 일단 다음 주에 민간 사전 청약 물량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지금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 청약이 지금까지는 계속 공공 분양으로만 공급됐는데 민간 분양 공급 계획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연내 발표되는 물량이 좀 확대된다면서요? 네. 원래 지난달 말에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민간 사전 청약 1만 8천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게 한 6천 가구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한 결과 이게 최대 8천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에 파악되지 않았던 구역들도 새로 포함됐고 또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추가돼서 공급 가능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는 곳들 어떤 곳들이 있나요? 이미 앞서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번 하면서 후보지들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민간에 이미 매각된 공공택지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사전 청약으로 이걸 공급하고 싶다 하고 희망하는 곳에서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로는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 신도시, 그다음 파주 운정 신도시, 화성 동탄 신도시 등이 있고 지방권에서는 김해 진례 그리고 부산 장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곳들은 이제 후보지였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오신 확정 그 부지는 어디가 있나요? 이게 네. 국토부에서도 아직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어서 뭐 국토부 직원들한테도 그리고 그런 건설업계 관계자들한테도 전부 함구령이 내려져서 저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물량이 파악된 곳은 인천 검단 신도시랑 부산 장안 지구입니다. 여기서 각각 연말까지 1,300가구 그리고 500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인천 검단 신도시에는 AB 20-2블록에 들어서는 1,438가구 규모의 단지에서 1,295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예정됐습니다. 이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기존에 전용 8호 이하 중소형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전용 8호 초과 대형 면적이 450가구나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장안지구에서는 B-2블럭에 짓는 531가구 단지 중에서 504가구가 이르면 이달 말에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전용 8호 면적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고요. 이 경우에 부산의 경우에는 네네, 부산은 그렇습니다. 어떤 뭐 건설사나 어떤 브랜드들이 참여를 하는지도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브랜드들이 또 참여를 근데 하나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삼성물산의 레미안 아파트나 GS건설의 자이 아파트 같은 그런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택지를 매입한 회사들이 대부분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오는 곳들은 뭐 호반에서 아파트 브랜드인 호반 서밋이나 중흥 S클래스나 우미린 아파트 이런 중견 브랜드 아파트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공공사전청약과는 좀 다른 부분이 공공사전청약 때는
그 추첨제가 없는데 이번에 도입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1인 가구도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네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은 공공 사전 청약이랑 다르게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 물량에 추첨제가 도입돼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던가 그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 그리고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1주택자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물량 중에 30%의 추첨제를 적용하는데 이 추첨제 물량의 입주자를 뽑을 때는 소득 기준도 안 보고 그 신혼특공에서는 자녀가 몇 명인지도 안 보고 생애 최초에서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서 이제 훨씬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다만 1인 가구가 생애 최초 특공으로 청약할 때는 이제 뭐 30평대로 청약을 할 수는 없고 20평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면적에만 넣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평형이라든지 제한은 있지만 추첨제 기회가 생기는 건 또 많은 분들이 반길 만한 내용이네요.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1주택자, 유주택자도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무주택자한테만 공급됐던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랑 다르게 유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민간 사전 청약에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 일부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 8호 초과 그러니까 40평대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50대 50 비율로 공급합니다. 추첨제 비중이 높네요. 그죠. 그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만 달면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6개월 내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겠다 약속하면 이제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 당첨 확률이 1주택자들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그 전용 8호 초과 40평대가 450가구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50%인 225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거고 이 중에서도 75%를 차지하는 169가구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1주택자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물량은 56가구 정도 되는 거죠. 물량은 적지만 어쨌든 그래도 1주택자도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거고 네. 거주지나 거주기간 같은 그런 청약 요건은 또 어떤가요? 거주 기간이랑 거주 조건은 공공사전청약과 동일합니다. 66만 제곱미터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공급 지역이 서울과 인천인 경우에 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그다음 경기도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공급되는 지역 안에 살고 있어야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근데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 속해 있다면 이 의무 거주 기간은 2년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거주 기간이 방금 말씀하신 시점은 네. 사전 청약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1년 살아야 되고 6개월 살아야 되고 뭐 2년 살아야 이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의무 거주 기간은 네네. 공공사전 청약처럼 사전 청약 시점에는 이걸 갖추지 않아도 되고 현재 지금 사전 청약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고만 있으면 본 청약할 때 그 1년 아니면 2년 6개월을 본 청약 시점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살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 그 기간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본 네네. 청약 기간까지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네요. 네네 네. 맞아요. 청약 통장 사용과 관련해서도 좀 궁금증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약간 보험성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이게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이게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전 청약이나 일반 공급 청약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약에 참여하려면 이 사전 청약 당첨권을 포기하겠다고 해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요. 그 전에 공급됐던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당첨된 상태로도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공 사전 청약 당첨권은 포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포기를 한 후에 다른 청약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청약을 해두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네. 직접 취재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리스펙.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너무 취재 협조가 안 돼서 네. 굉장히 취재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네. 새로운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뿌듯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또 입장이 어쨌든 그 이달 말에 발표인 거죠. 네네. 그 발표 시점을 앞두고는 아무래도 당연히 함구를 하는 것이 또 음. 본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고급 정보를 알아두셔서 브릿지 구독자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소은 기자와 첫 민간 사전 청약 발표와 관련된 단독 기사 다뤄봤습니다. 브릿지는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신속 정보 또 단독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